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이 현대 전장에서 전차가 필요하나, 또는 전차를 넘어서 요즘 이 인도, 중국 또 이런 곳에서 경전차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전차, 주력전차도 저렇게 팍팍 깨지는데 경전차는 필요하나, 이런 의혹,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경전차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차 경쟁에서 승자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전차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한국, 조선, 군함을 너무나 사랑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영국 조선 노동계하고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미국군의 차세대 경전차 도입 사업에서 BAE 시스템즈가 탈락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의 그리펜2가 사실상 최종 후보로 낙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군은 올여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펜2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랫동안 공백 상태였던 M551 셰리던 공수전차를 대체하는 미국군의 모바일 프로텍티드 파이어 파워 프로그램 MPF의 승자가 사실상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로 결정되었으며 올여름 양산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3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군이 최근 MPF 프로그램의 최종 후보였던 BAE 시스템즈와 GDLS의 모델들을 비교한 결과 BAE 시스템즈를 배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몇 달 이내에 이르면 여름께 GDLS와 양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군은 2022 회계연도 3분기가 시작되는 6월 초에 MPF 26대 초도 양산을 위한 의사결정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양산 준비에 들어간 뒤에 2025 회계연도 4분기까지 MPF로 무장한 첫 번째 부대의 IOC를 마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전차 전력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총 504대가 도입될 예정인 신형 경전차로 사실상 낙점된 그리펜2는 진동결함의 논란에 서 있는 영국 육군용인 에이젝스 장갑차의 차체를 이용해 개발된 경전차입니다. 복합 장갑을 갖춘 38톤급의 전투 중량의 이 경전차는 105mm XM35 주포를 채용해 제한적인 대전차 전투와 보병 화력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군은 현재 개편 중인 보병 여단 전투단의 전차대대에 14대씩 경전차를 배치해 보병 여단의 기동력과 화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경전차 도입 열풍에 우리나라도 경전차 도입을 준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고 있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차가 작은 전차가 아니에요. 꽤 큽니다. 38톤짜리인데 원래 미국이 셰리던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차, 공수전차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셰리던이 퇴역을 하고 그 셰리던을 잇는 경전차가 없고 그냥 스트라이크 장갑차, 차량용 장갑차에다가 105mm 포탑 장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 방어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뭐 화력만 강한 허접한 그런 방어력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방어력, 뭐 기동력, 험로 주파력 이런 것까지 갖춘 그런 경전차를 만들자 해서 BAE와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경쟁을 했는데 BAE는 이제 이 뷰포드 전차를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그 뷰포드가 1990년대 디자인을 가지고 그걸 개량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 아마 미군들이 신형을 해야지 뭐야 90년대 디자인 가지고 그걸 개량하냐 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차체가 영국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영국 경전차, 정찰용 장갑차 사업에서 이 에이젝스라고 하는 이 장갑차가 선정이 됐는데 그 장갑차의 차체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진동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진동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승차감도 안 좋아서 컨디션이 빨리 저하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기동 간 사격 이런 것들에 대한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래서 영국이 이 에이젝스 장갑차를 포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차체를 활용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105mm 포탑을 얹은 건데요. 이걸 이제 선정을 해서 과연 이게 영국에서 지금 문제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미국에서 이 차체 선정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경전차가 과연 현대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건 RPG-7을 측면 아니라 전면에서 맞아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PS, 즉 능동 방어 장치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이 경전차를 어디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중전차도 들어가면 지금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경전차의 아주 정말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은 APS, 즉 능동 방어 장치다. 그래서 적의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탁 날아오면 바로 팍 여격시켜버리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처럼 바로 7m 앞에서 딱 나와서 쏴도 그것까지도 여격해버리는 이런 정도의 능동 방어 장치가 없다면 이제는 이 경전차, 더 나아가서 주력전차, 중전차도 이제는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도 지금 주력전차 또 앞으로 또 경전차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할 때 이제는 전부 이 APS 능동 방어 장치 없으면 적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걸 이번 본 겁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이 분대 하나당 RPG-7 2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대가 10명인데 5명씩 끊어서 5명당 RPG-7 하나, 그리고 나머지 분대원들은 뭐냐? 그냥 RPG-7 포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시체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RPG-7의 세례를 우리가 견딜 수 있냐? 그러려면 우리 전차도 구형이든 신형이든 간에, 구형은 거기에 타고 있는 우리 장병들 목숨 안 아깝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전부 이 APS 능동 방어 장치 달아서 날아오면 바로 그냥 요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보전 협동 전투를 하는데 전차가 있으면 전차 사방에서 보병이 전차의 기동로를 열어주고 전차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 보병하고 전투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능동 방어 장치가 있으면 이 능동 방어 장치의 요격탄이 우리 보병을 살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보전 협동을 안 합니다. 왜? 날아오면 그냥 능동 방어 장치를 하면 되지, 그걸 왜 보병이 나가서 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전통적인 보전 협동 전투, 이번에 러시아가 보전 협동 전투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보전 협동 전투에서조차도 이제 능동 방어 장치 시대가 시작되면 이런 것도 육군이 전술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해봅니다. 아무튼 미국은 이걸 선정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아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 조선산업 전반 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사진 한 장이 영국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을 뒤집어 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존슨 총리가 발표한 사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타이드급 보급함이 있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각 3월 11일 영국 조선산업 부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영국 군수산업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한국제 군함을 배경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더 미러가 3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총리의 실수는 머지사이드 버켄헤드에서 촬영한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다 라며 총리는 아시아에서 건조된 유조선 RFA 타이드 스프링을 응시하는 사진과 함께 영국 조선산업의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이 같은 논란은 정부가 15억 파운드 규모의 군수지원함 세척 도입 사업을 추진하며 영국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해외 조선소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며 존슨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조선공학노조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총리의 이 같은 행위는 이 정부가 영국 조선소와 선박 공급망을 정상화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영국 납세자들의 혈세를 외국 조선소 노동자들을 위해 쓸 것이라는 명백한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라며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배경으로 조선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영국 조선 일자리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3년 BMT 디펜스 서비스에서 설계한 39,000톤급 타이드급 군수지원함 4척을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에 7억 5천만 달러의 건조를 맡겨 영국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는데요. 이른바 영국병으로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 탓만 하는 노조들, 존슨 총리를 욕하기 전에 일단 자신들부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타이드급 군수지원함, 이걸 이제 이 매체에서는 유조선 이렇게 했는데, 유조선 맞죠? 기름,
뭐 연료 이런 것들 보급함이니까 이거 4척을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해서 납품 다 했어요. 설계는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각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우조선은 생산만 했으니까, 개발은 하지 않고 생산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영국 그러면은 바다를 제패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조선업이 강했겠죠. 그러나 영국이 이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급속도로 쇠락을 하고 그들의 식민 정책이 그냥 다 독립을 통해서 제한을 받고 뭐 이러면서 영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쇠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 노동자들의 노조운동 때문이었죠. 그래서 80년대 마가렛 대처 수상이 철의 여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노조와 경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뭐 쉽게 그 뿌리 깊은 노조들이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업계만 하더라도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랜드로버, 제규어 이런 영국에서 출발한 영국 회사들 다 지금 해외 매각되고 그런 상태로 영국이 지금 그런 자동차 메이커만 보더라도 영국의 현재 산업계의 현실이 어떻냐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 이렇게 중대형 항공모함 2척을 지금 취역을 했으니까 이제는 군수지함도 더 큰 대형 군수지함이 있어야 돼.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해서 3척의 군수지함을 더 하는데 이걸 이 정도 예산에서 해 라고 하니까 영국 조선업계에서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돈 더 내놔. 그 예산에서는 못 맞춰.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이렇게 알아보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만들면 충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조선 전략 발표를 하면서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 타이드급 군수지원을 딱 바라봅니다. 저걸 바라보면서 이 영국 조선 전략의 미래 전략을 구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영국에서 건조하는 건 안 돼.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수진함의 함교에 가서 이 군수진함 함장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런 모습들 다 공개했는데 아니 뭐 영국 총리 비서실에서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다 몰랐겠습니까? 실수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알고 했다. 왜냐? 지금 노조들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 입장은 이 군함 3척이 필요한데 예산은 이것뿐이야.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영국 조선업계는 우리 만들어줄게. 그렇지만 그 돈으로는 안 돼. 예산 더 내놔.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정부는 그러면 뭐 해외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거든요. 해외 맡기는 안 돼요. 어디 감히 영국 납세자의 돈을 해외에 줘.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산을 안 돼. 돈 더 내놔. 이제 이건데 영국 조선업 이 평균 연봉이 영국 산업계 전반의 평균 연봉보다 압도적으로 높답니다. 자, 이게 호주도 뭐 이런 식인데 하여튼 노조가 국산화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국가 안보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호주 보면서 영국 보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제가 이건 문제 많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회사를 보면서 생각하는데 정말 국가 안보는 국산화의 명분보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정말 방산업체가 그들이 생존하려면은 값싸고 품질 좋은 무기를 내놓고 국산화를 부르짖어야 그것이 명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리스 존슨 총리 한국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3척 한국에 맡기시면 잘해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